먼저 아파트 시세를 길게는 2015년부터 보면은 서울이 제일 높죠. 이게 서울인데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2천이었다가 작년에 거의 뭐 11억 3천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이 훨씬 더 초과해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1년치로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겠습니다. 10억 9,800이 평균 시세였다가 올해 4월까지 떨어졌다가 5월부터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강남권은 더 예전에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단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 평균인데,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너무 또 맹신하거나 절대적으로 또 데이터만 보고서 여러 가지를 전망을 또는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통계 자료를 잘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서울은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올해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 매매 가격이 높은 게 세종인데요. 세종은 거의 뭐 6억 5천까지 찍고 이제 떨어진 건데, 평균으로 보면 작년이 거의 고점인 게 맞네요. 지금 전국은 여기 한 사위권에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경기라든지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부산, 광주를 지금 일단 전국 평균하고 그 외에 6개 지금 대표적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개 지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회색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높은 편이고, 이제 전국 평균보다 이하인 곳이 바로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강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전국보다 낮다. 거의 흐름은 비슷하다 하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서울 및 이제 주요 도시의 평균 전세 시세인데, 서울이 압도적으로 전세 시세도 높지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매매는 세종시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전세는 거의 지금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나 평균 전세 이 시세로 따져봤을 때 매매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평균 매매가 높은데 전세 시세는 네 번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는 많이 오른 대신에 전세는 적게 올랐다, 더 떨어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갭이 더 크다. 갭이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전세가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을 비롯해서 이런 주요 지역들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단기간에 서울이라든지 많이 떨어졌던 지역,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단기간에 회복이 됐어도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경제 상황이 그리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내수가 잘 돌아가고 그런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당연히 이 어떤 박스권에서 단기간으로 볼 때는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세종시는 이 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 또 하락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채권도요, 단기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이따 채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파트 평균 이제 시세인데, 자, 이런 통계는 우리가 뭐 한국 부동산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KB 부동산이나 시세를 다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년간의 서울이나 아파트 그 주요 지역의 평균 전세 시세인데, 작년에 5억 9천, 그 6억까지 갔던 게 떨어졌다가 6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지방은 좀 회복세가 덜하고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권이나 이런 쪽은 전세가가 조금 더 회복을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조정을 받아서 반등을 찍어서 다시 올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아직도 반등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 그동안의 대세 상승하고는 달리, 대세 상승은 처음부터 다 대세 상승이 한 게 아니죠. 서울의 강남이 오르면서 2016년, 14년, 15년부터 그때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오르다가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큰 이슈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서 권장을 많이 했죠. 세제 혜택을 많이 이제 주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집값 올리는데 기름을 뿌렸다. 급하게 혜택을 축소시키고 없애버리고 이 단기간에 여러 가지 막 혼란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장기간에 통제하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경제는 돌아가야 되죠. 그 돈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면서 뿌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고스란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코인이나 이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게 돈을 그렇게 뿌려대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거기에다가 전쟁 이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쪽과의 전쟁이 유가 상승이라든 여러 가지 이 물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물가 문제도 또 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 자, 전매 제한을 했어요. 전매라는 거는 우리가 분양권을 사가지고 대팔 수 있는 게 전매인데 전매 제한을 사실상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제한이 해제가 됐는데 실거주도 그때 당시에 의무를 이슈화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나 공공 청약이나 이런 쪽은 2년에서 5년이죠. 공공택지 같은 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뭐 2년,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다 보니까 전매 제한을 팔라고 했는데 실거주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서 이게 같이 세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거주를 못하게 되면 본인 어떤 지금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실거주 의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2018년인가요? 송파의 헬리오시티 거의 9,500세대, 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입주를 할 때 전세가가 확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대단지, 그 전에도 우리가 2008년에 그쪽에 어디죠? 잠시 세내역이죠. 리센츠, 그 다음에 엘스 이런 아파트가 한 번에 뭐 이렇게 만 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전세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는데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실거주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자도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기보다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실거주 할 상황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를 놓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건이 돼서 법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오르는 전세가에 약간 더 불을 지필 수가 있다. 전세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 주요 단지를 보면요. 대표적인 게 둥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오 12,000세대입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만 거의 5,000세대인가 있었죠. 또 이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자이 레디언트가 2,840세대고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 1,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강일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세대. 중랑구에 있는 리버선 SK뷰 로스케이스 780세대. 자, 이게 이제 뭐 짧게는 현재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길게는 2025년 말까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실거주 의무가 이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 집값을 조금 더 전세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는 떨어뜨릴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아온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대못으로 불린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실상 나는 내가 집 한 채만 진짜 뭐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거나 또는 대출받아서 집 한 채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대출금 갚기도 어려운데 이거 무슨 재건축하고 나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수억 원을 내라고 하니 가진 게 없는데 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남에 있으니까 그러면 댓글들 보면은 강남 팔고서 다른 데 이사 가면 될 게 아니야. 강남에서 20년 30년 살고 내 자녀가 거기 학교 다니고 내가 거기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내 생활 인프라 모든 게 직장도 거기 있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팔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본 안이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면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10% 초과이익 환수제가 10% 부과했던 게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는 10%만 부과하면 됩니다. 기존에 1억 1천이 넘어가면 50%인데 2천만 원 더하고 거의 많이 줄여주는 거죠.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은 20%에다가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데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까지 20%.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는 이제 30%에 600만 원을 더한 거고. 근데 이 구간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까지를 초과이익입니다. 30%. 9천만 원에서 현행 1억 1천만 원까지 있던 거를 1,200만 원에다가 40%인데 이걸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를 40%로 한다. 그리고 1억 1천만 원 이상을 50%. 에다 2천만 원 더한 금액을 주는 건데 2억 8천만 원 초과를 50%로 한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했고요. 이제 본회의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는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많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이것도 이제 아직도 많다. 내가 왜 이거를 한 집에서만 평생 20년,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돈을 내야 되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원래 현행안보다는 개정안이 어쨌든 간에 더 조합원들 부담을 줄여드는 효과가 있다. 사업 진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중요하죠. 2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50%를 감면해주고 9년에서 10년 미만은 40%를 감면해줍니다. 자, 8년에서 9년 미만은
30% 감면해주고요. 7년에서 8년 미만은 20%, 6년에서 7년 미만은 10%. 6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이면 사실상 이분은 실거주로 있는 거지 이건 무슨 투기나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70%. 10년 이상만 돼도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상 이거는 투자하려고 10년 동안 기다린 분은 투자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1, 2년 전에 사가지고 발로 파는 거는 장기보유 특공제에 해당이 안 되겠죠. 6년 이상은 투기보다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이번에 합의된 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년에 집값의 변수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변동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또 미국의 우리 경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현행은 보면요. 한국 금리가 이렇게 2008년도에 5%일 때 미국은 1.5%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금리다. 미국이 1금융권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2금융권이기 때문에 2금융권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오다가 2018년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2% 차. 미국 상단이 5.5%고요.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더 올릴 수 없는 게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7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죠.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마냥 올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해 연말에 한 차례 이상 올릴 것이다. 또 내년에 한두 차례 올릴 것이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다. 약간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요 3.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 후반대에서 점점 지금 내려오고 있다,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전 올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점점 현재 12월까지는 떨어지고 있다. 자, 미국도요 전년 대비해서 3.2%, 작년 3월에 보면 7.9, 8.5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서 6%대여서 점점 이제 3%대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전월 대비해서 거의 지금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면 뭐 0.6, 0.4 계속 오르다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오름세가 멈췄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어떤 경제 여러 가지 표준이 되는데 금리에 자, 미국 국채 10년물도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가 거의 1%도 안 됐는데 0.89%인데 지금 4.9%까지 올랐다가 현재 4.25로 떨어졌죠. 자, 한국은 2021년에 1.65% 그 10년물이 4.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이건 3년간 동향이고 1개월과 동향을 봤을 때 4.28에서 현재 지금 오늘 보니까 3.60까지 갔다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다. 저도 제가 한국 국채 투자를 했는데 5월달에 샀던 게 고생을 좀 하다가 계속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자, 미국 국채도 한 달 동안을 보면 4.8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국채 10년물이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는 건데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직까지 이 고용률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용률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지금 좋지는 않죠. 근데 미국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야, 미국에서는 그래도 더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최근에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게 내년 3월이다 5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뉴욕 증시라든지 굉장히 지금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20% 정도 올랐나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재까지 전국 그다음에 서울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 매매가의 흐름 또 단기간 1년 동안의 매매가의 흐름 전세가의 흐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갭이 또 많다라는 점 좀 갭이 크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단기간에는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간 지역들은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호재가 떨어지면 다시 또 그 어떤 동력 자금 조달 어떤 비용들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게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다. 단기간에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폭락을 한
한다 뭘 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왜 그런 유튜브들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 분들이 와서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 폭락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거기에 구독자가 많으니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구독자 많은데 대부분 보면 그냥 자극적인 게 많아요. 무조건 폭락한다, 나라 망한다, 그런 거만 하면 조회수가 몇십만 명씩 나오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조정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뭐 예상한 대로 3월달이나 5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우리나라도 안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가 절실하거든요. 물가 때문에 사실은 인하를 못하는 거죠. 또 미국하고 너무 갭 차이가 커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시장의 집값 상승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